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캐나다 몬트리올로 가는 대서양 횡단 에어 캐나다 비즈니스를 타봤습니다. 리스본에서 몬트리올 경유해서 멕시코 칸쿤까지 가는 두 구간짜리 항공권이고 총 70만원 정도로 전체 항공권을 발권한 기분입니다. 아시아나 4만 마일에 추가 결제 10만원이니 4만 마일리지를 60만원으로 계산하면 딱 70만원이네요. 대서양 횡단은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진짜 개꿀인 것 같습니다. 유상 발권을 만약에 했다면 편도 400만원이 최저가인 후덜덜한 가격의 항공권인데 마일리지 발권으로 탑승한다면 70만원에 탑승 가능합니다. 역시 한국인이 거의 탈 일 없는 대서양 횡단 항공편이 아무래도 마일리지로 탑승하기에는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것 같네요. 리스본 몬트리올 구간, 이후 몬트리올 칸쿤까지 두 구간 모두 비즈니스 탑승입니다. 뒷구간은 에어캐나다가 아니라 에어캐나다 루즈라는 휴양지 전문 항공사 운항이었는데 북미내 국제선이라 그런지 비즈니스인데도 좀 별로였네요. 이건 다음 영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리스본 공항 구석에 있는 에어캐나다 체크인 데스크에서 비행기 표 2장을 한 번에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경유 시간이 길지 않아 한 번에 표 2장을 다 받아볼 수 있었네요. 리스본 공항을 메인 허브 공항으로 쓰는 탭 포르투갈 항공이 스타 얼라이언스여서 수속 패스트트랙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라운지도 탭 항공 라운지로 입장하라고 하네요. 패스트트랙이 확실히 한가해서 편안하게 보안 검색과 출국 수속을 모두 마치고 면세구역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면세구역에 리모아 매장이 보여서 홀린 듯이 들어가서 가격을 물어봤는데 한국과 비교해보면 저렴한 편이기는 한데 이번에 타야 하는 비즈니스 표값보다 훨씬 비싸서 빠르게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탭 항공 라운지로 이동하다 보니 광장 같은 곳에 베이커리 카페가 있었는데 그래도 에그타르트의 본고장에 왔는데 나타 하나는 먹어봐야 할 것 같아 에스프레소에 나타 하나 주문해 보았습니다. 한 세트가 4.2유로였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저렴한 편은 아니네요. 그래도 맛은 본토라서 그런지 기대보다 꽤 괜찮았습니다. 먹고 위층에 있는 탭 항공 라운지로 가보니 나름 넓고 쾌적한 채광이 좋은 공간이네요. 사람이 많기는 한데 그만큼 넓어서 복잡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음식은 오전이라 아침 식사용이 대부분이네요. 핫푸드는 달걀과 소시지, 베이컨 등이 있고 다양한 식사용 빵과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과일과 치즈, 콜드컷 햄들이 있네요. 전형적인 유럽식 아침 식사 메뉴들이네요. 맛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아침은 먹어야 하니 한 접시 담고 있었는데 에그타르트가 저를 반겨주네요. 4.2유로 안 내고 라운지로 바로 왔으면 공짜 커피에 공짜 타르트를 즐겼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에그타르트를 더 먹었습니다. 물타기 한다는 마음으로 총 4개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맛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인데도 주류들이 다양하게 있어 아침 대바람부터 한잔 해볼까 싶었는데 주류 말고도 주스와 탄산, 무알콜 맥주 같은 음료들이 충실하게 있어 우선 제로콜라부터 한잔 해보았습니다. 음식 섹션 반대편으로 가보니 여기도 바텐더와 바가 따로 있네요. 메뉴는 QR로 되어 있어서 찍고 확인해보니 포르투갈 국기가 이름 옆에 달려있는 처음 보는 포르투갈 칵테일들이 있어서 아침이지만 칵테일 한잔 주문해보았습니다. 달달한 포트와인 베이스 칵테일이니 맛있을 것 같아서 주문했는데 비주얼도 괜찮고 양도 푸짐하고 맛도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맛있지는 않은데 또 못 먹을 정도는 아닌 딱 삼성 비즈니스 호텔 조식당 수준이네요. 핫푸드, 콜드푸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아침밥 한 끼 해결하기에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맛집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적당히 2접시 정도만 먹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음료 코너 구석을 보니 포르투갈 로컬 생맥주 탭이 2개나 있어서 이건 맛을 꼭 봐야겠다 싶더라고요. 한국에 수입되는 맥주도 아니고 현지 맥주 맛도 궁금하니 일단 한 잔씩 따라 보았습니다. 맥주만 마시면 심심하니까 짭짤한 안주도 조금 담아봤습니다. 딱 봐도 가벼운 맛일 것 같은 밝고 투명한 색의 라거 한 잔에 진한 붉은색이 도는 에일 한 잔인데 둘 다 안주와 곁들여서 모닝 맥주로 마시니 큰 불만 없이 마실만 하더라고요. 비행기 타면 바로 기내식 먹어야 할 텐데 또 먹다 보니 조금 과하게 먹은 것 같았습니다. 라운지에서 조금 쉬다가 이번 항공편이 EU를 나가는 항공편이라 라운지에서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동 시간도 꽤 길었고 EU 출국 수속도 한 번 더 밟아야 했어서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EU 출국 시에는 시간이 더 걸리니 일찍 게이트로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U 출국 심사를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공항 직원분이 갑자기 한국어로 말을 거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Oh yeah, 안녕하세요.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eah. Or you can say 안녕. 안녕. Just two words. My name is Ambrosio. Okay. Thank you. Have a great day. 자기 이름을 꼭 영상에 넣어달라는 암브로시오 선생님께 짧은 한국어 강의를 해드린 후에 탑승할 게이트로 이동하고 있으니 아까 들렸던 EU 내 항공편 라운지보다 훨씬 근사해 보이는 장거리 국제선 전용 라운지가 있더라고요. 여길 갔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구경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아쉽지만 바로 게이트로 이동하였습니다. 라운지 나와서 한 25분은 걸었는데 진짜 멀긴 멀었던 것 같네요. 게이트에 도착하니 머리통에 칠이 좀 벗겨진 백전노장 냄새가 살짝 나는 에어캐나다 항공기가 저를 반겨
안겨졌습니다. 연식이 좀 되는 항공기인 보잉 787-8이라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좌석은 한번 리뉴얼한 걸로 알고 있어서 큰 걱정이 되진 않더라고요. 카타르 항공 구형 비즈니스와 같은 사양인 슈퍼 다이아몬드 리버스 헤링본 풀플랫이니 사실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백발의 사무장님과 인사하고 제 자리인 1A를 찾아가니 역시 익숙한 모양의 널찍한 좌석이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양옆 공간도 넉넉하고 앞뒤 공간도 여유 있어서 저는 꽤 선호하는 스타일의 좌석입니다. 담당 승무원분이 오셔서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주셨는데 메인 메뉴 중 소고기와 대구 요리가 품절이라 오리다리 콩피와 버섯 파스타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할 것 같다는데 비건 메뉴인 파스타보다 저는 고기인 오리다리가 좋아 보여서 일단 오리로 메인을 주문해 보았습니다. 이거 뭐 비행기 타자마자 제일 좋아 보이는 요리 두 가지 품절이라니 약간 문전박대 당하는 기분이었네요. 음료 메뉴를 펼쳐보니 샴페인은 듀발레로이가 실려있네요. 대한항공에서도 서빙하는 샴페인이라 익숙해서 그런지 좀 반가웠습니다. 캐나다 화이트 와인 한 가지 말고는 그냥 저냥 평범한 와인 리스트였고 캐나다 맥주가 3가지나 실려있어서 맥주나 이따 마셔봐야지 싶었습니다. 어메니티는 아쿠아디 파르마 제품이네요. 핸드크림과 립밤, 안대, 양말, 귀마개, 안경 닦기가 있고 칫솔에 치약, 구강청 결제, 치실이 있습니다. 카타르 항공과 비교해보니 구성이 좀 부실하네요. 그리고 장거리 비행인데 슬리퍼도 없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슬리퍼는 없으니 좀 불편하더라고요. 비행기에 탔으니까 루틴인 세이프티 카드 체크부터 한번 해주고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이 뚫려있는 좌석이라 개방감이 꽤 좋은 편이네요. 창문도 3개나 있습니다. 좌석 컨트롤 버튼이 옆에 2개뿐인가 싶었는데 터치스크린이 달린 디스플레이로 좌석의 미세한 움직임을 조정할 수 있네요. 버튼이 좀 직관적이고 편리하다는 걸 이 디스플레이로 좌석을 움직이면서 느꼈습니다. 조금 불편하네요. 그 위에는 간단한 짐을 수납할 수 있는 작은 뚜껑 있는 수납함이 있습니다. 리모컨과 콘센트가 안에 있는데 그냥 작은 짐 넣어두기에도 충분하네요. 좌석 앞 공간은 발을 쭉 뻗은 상태에서 짐까지 넣어두어도 발끝이 안 닿을 정도로 충분한 공간입니다. 좌석에 까는 스프레드와 덮는 이불도 제공하니 이따가 식사 다 마치고 누워봐도 좋을 것 같네요. 좌우 공간도 넉넉한 편이고 다른 승객들과 시야가 겹치지도 않습니다. 역시 만족스럽네요. 짧은 유럽 일정을 마치고 북미로 떠나는 아쉬운 마음에 창밖을 보니 리스본 풍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해안가를 지나 대서양 상공으로 들어가니 갤리에서 기내식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벌써 밥 시간입니다. 밥 먹기 전에 주시는 핫타월로 손부터 닦은 후 제 좌석의 유일한 단점이었던 청소 상태를 여기저기 개선시켜 보았습니다. 청소를 아예 안 한 건지 뭔지 핫타월로 닦으니 때가 막 묻어나오네요. 북미 항공사인 걸 감안해도 비즈니스인데 너무 더러운 상태였습니다. 다른 자리로 바꿔도 상태는 비슷할 것 같아서 내 자리는 내가 닦는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좀 많이 깨네요. 식탁에 테이블복 깔고 밥 기다리는 동안에 장거리 비행 필수템인 와이파이를 구매했습니다. 공짜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항공사들이 많아지는데 에어캐나다는 돈 주고 구매해서 사용해야 하네요. 8시간 비행에 27.5 캐나다 달러입니다. 비싸기는 한데 와이파이는 돈값 한다 생각하니 바로 구매해서 이용했습니다. 일단 따뜻한 견과류에 샴페인으로 시작입니다. 잔에 따라주신 샴페인 인심은 합격이네요. 넉넉하게 가득 채워주십니다. 간 살짝한 아몬드와 캐슈넛인데 나름 샴페인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음식 서빙이 빠른 편이 아니라 천천히 안주 삼아 잘 먹었습니다. 샴페인은 벌써 리필받아 2잔째인데 아직도 식사 메뉴는 나온 게 없네요. 2번째 잔까지 다 마신 이후에 드디어 식사 메뉴가 나왔습니다. 음식과 같이 먹을 맥주로 메뉴판 3번째에 있는 캐나다 맥주를 마시고 싶다고 연세 지긋한 사무장님께 부탁드렸는데 맥주 이름이 좀 복잡했던 건지 제가 말을 잘못했던 건지 뜬금없이 첫 번째 맥주인 몰슨 캐네디언을 주셨네요. 캐나다에서 제일 많이 마시는 맥주라고 하셨는데 한 모금 마셔보니 딱 카스라 하이트 수준입니다. 살짝 아쉬워서 2번과 3번 맥주 좀 같이 달라 다른 승무원분께 부탁드려두고 일단 에피타이저부터 조금 먹어봤습니다. 햄과 야채와 절인 배와 당근이 같이 있는데 둘 다 무난한 맛이었습니다. 야채와 과일이니 건강한 음식이겠거니 싶어 일단 맥주를 곁들여서 다 먹었습니다. 샐러드도 오일과 발사믹 없이 그냥 먹었는데 치즈가 엄청 강력한 맛과 향이어서 그냥 생으로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건강한 느낌의 에피타이저와 샐러드네요. 빵도 건강하려고 통밀로 골라서 적게 먹으려 했는데 버터 발라 먹으니 맛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먹었습니다. 메인 요리 나오기 전이라면 빵을 좀 적게 먹고 메인을 많이 먹는 게 나은데 생각보다 맥주에 빵을 같이 먹는 게 잘 어울리는 관계로 1번 맥주부터 다 마시고 2번과 3번 두 가지를 한 번에 받았습니다. 2번 맥주는 예전에 캐나다 여행 가서 마셔본 맛있는 라거였고 3번도 재료와 설명을 보니 맛없는 맥주는 절대 아닐 것 같네요. 역시 캐나다도 맥주 강국이라 에어캐나다 맥주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군침이 싹 도네요. 일단은 아는 맛 라거부터 한 잔 마셔보니 몰스는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구수하고 진한 아주 잘 만든 라거입니다. 라거색부터 아무래도 차이가 확 나네요. 먹고 마시다 보니 살짝 눈이 부셔서 창문 밝기 조정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점점 어두워지는데 완전히 빛이 막히지는 않는데 눈부심은 충분히 막아주네요. 문득 쳐다본 구름이 보이는 창밖 풍경도 저는 꽤 좋았습니다. 메인으로 오렌지
소스를 뿌린 오리다리 콩피가 나왔는데 나이프로 오리다리살을 잘라보니 거무튀튀한 게 살짝 무섭더라고요. 오리는 제 입맛에 딱 맞지는 않았는데 맥주랑 먹으니 나름 궁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2번 한 캔 다 비우고 3번도 바로 마셔보니 존댓 소리가 절로 나오는 맥주네요. 역시 북미항공사가 맥주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탄 유나이티드도 맥주에 만족했는데 에어 캐나다도 정말 좋네요. 맥주가 꽤 맛있으니 오리고기도 같이 넘어갑니다. 어쩌다 보니 맥주 한 잔 곁들여 오리도 잘 먹게 되었네요. 오리는 사실 한국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을 맛이었는데 그래도 맥주가 캐리해서 전부 맛있게 먹었습니다. 디저트로는 뭘 먹을까 싶어서 메뉴판을 좀 쳐다보니 포르투갈 출발 항공편이라 그런지 에그타르트와 포트와인이 있더라고요. 포르투갈에 왔으면 포트와인 한 잔은 마셔야겠고 당연히 타르트도 한 개 더 먹어야겠다 싶었습니다. 둘 다 주문한 후 건강을 위해서 과일도 하나 같이 주문했습니다. 단짠이 아니라 단단이라 조금 물리긴 할 것 같았지만 포트와인과 과일이 산미가 좋은 새콤한 느낌이라 디저트들도 질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먹고 마시니까 술기운도 좀 오르고 배도 너무 불러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싶었네요. 눕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와 보니 화장실 벽에 항공사 상징인 단풍나무 잎도 그려두고 외부가 보이는 창문도 하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창문 있는 비행기 화장실이라 그런지 꽤나 인상적이었네요. 구름 위에서 볼일 보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조금 후 다리로 돌아와서 창문을 가장 어둡게 조정하고 스프레드 깔고 이불 덮고 누워보니 역시나 어두침침하고 푹신한 게 꽤 아늑합니다. 두 번째 식사 전에 간식도 좀 시켜보고 다음 식사도 야무지게 먹어보려고 생각했는데 깜빡 잠들었다가 눈 떠보니 이미 캐나다 몬트리올 상공이네요. 추운 나라 풍경답게 겨울 풍경이 가득합니다. 금세 하강에서 착륙하니 곧 게이트네요. 반갑게 인사해주시는 사무장님과 작별하고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확실히 온도가 확 추워져서 캐나다에 왔다는 게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에어 캐나다는 식사도 평균은 되는 것 같고 주류는 아주 만족스러운 비행이었습니다. 준수한 샴페인에 아주 좋은 맥주들에 포트와인까지 딱 좋았습니다. 신나게 술 마시고 밥까지 거르고 푹 자서 그런가 오히려 다음날 컨디션이 꽤 좋았습니다. 보통 기내식 타임에는 일어나는데 전날은 비행기에서 정말 잘 잤네요. 너무 잠만 자서 아쉬워서라도 한 번 더 타보고 싶은 항공사인데 한국에서는 인천 직항 노선뿐이어서 스타얼라이언스 마일리지 발권으로 이어붙여서 탑승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좌석이 연식은 좀 되어서 새로 리뉴얼할 때는 된 것 같긴 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고 좌석 자체도 저와 잘 맞아서 참 좋았습니다. 환승한 몬트리올 공항 라운지도 꽤 인상적이었고 다음 연결 항공편인 에어 캐나다의 레저 항공사인 에어 캐나다 루즈 탑승도 또 특이한 경험이었으니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